자, 반갑습니다. 보세사 라이브 특강 진행되는데요. 벌써 채팅들을 많이 쳐주시고 계신데, 그렇죠. 반복 학습만이 답입니다. 모든 자격증이 그렇긴 하지만. 자, 혹시나 송출 안 되면 저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기서 이제 그 별도로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체크가 좀 될 수 있게끔. 자, 9시라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보세사 가르치고 있는 변달수라고 하고요. 자, 오늘 라이브 특강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사전 안내 말씀드릴게요. 자, 목적은 전 범위 리마인드예요. 그래서 라이브 특강이라고 해서 어떤 예를 들어 특정 주제가 나올 것이다. 금년도에는 이 문제 나올 것이다. 를 제가 알았으면 지금 라이브 특강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1번에 4번, 2번에 3번, 3번에 5번 이렇게 돗자리 피고 다 같이 이제 하하호 웃다가 이제 답 몇 개 이제 알려주고 끝나는데 제가 그런 실력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전범위를 리마인드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행위를 하는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계속 어차피 물 부어봤자 계속 쭉쭉 밑으로 빠져나가니까 아예 그 독을 던져버려야 돼요. 강이나 여기서 말하는 물의 양은 공부의 양을 얘기를 해요. 14일 동안은 독을 아예 물에 빠뜨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미진하셨더라도 지금까지 조금 부족하셨더라도 14일이면 충분하니까 기본 강의 정도만이라도 완강한 정도라면 14일이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전범위를 리마인드 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14일 동안 조금 부스팅 시켜드리는 거죠. 세 번째 목표는 이 강의의 세 번째 목표는 제 교재가 지금 들고 계신 제 교재가 2024년 1월 중순까지의 그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네 반영해서 제가 지금 채팅도 같이 보고 있느라 시선이 자꾸 분산될 텐데 댓글 보면서 진행을 하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어쨌든 제 교재가 2024년 1월까지의 개정사항을 담은 건데 우리 보세사 시험 일정은 그 시험 시행 기준인 2024년 4월 1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교재 출판 기준일이랑 이 시험 기준일이랑 3개월 정도 떠요. 이 기간 동안에 개정된 거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사항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개정사항은 늘 걱정 많으시지만 이번에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시험에 직결되고 대세에 영향이 있는 것들은 크게는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뒤에 쭉쭉쭉 말씀드리겠지만 몇 개 안 돼요. 시험에 직결되는 내용은 5손가락 안에 꼽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냥 오늘 강의 잘 들으시면 자연스럽게 대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쉬는 시간은 한 과목이 끝나면 전체 우리 5과목이죠. 한 과목이 끝나면 조금 쉬려고 해 볼 거고요.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라고 제가 해놨는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심 약속이 혹시 있으시다면 없으셔야죠. 점심 약속이. 그죠? 하지만 있으시다면 조금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이니까 뭐 홍대, 강남, 이태원 이런 약속 잡으신 분들은 충분히 제가 아무리 늦어도 좀 16시 이전에는 3시까지 끝내보려고 할 건데 3시까지 안 되면 16시 이전에는 좀 반드시 끝내 드리려고 해볼 겁니다. 자, 질문 관련해서는 뭐 충분히 남겨주셔야 돼요. 남겨주시면 지금 이 영상이나 지금 이 강의를 송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그래서 남겨주시면 그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메모해놨다가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증문즉답하는 것도 있을 거고 대부분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어떤 공지사항에 올려드린다거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네. 그리고 자, 교환을 보시면 지금 한 470페이지 정도가 돼요. 47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인쇄하실 때 네 쪽 보기로 해가지고 양면 인쇄를 돌리시면은 한 70몇 페이지, 뭐 60몇 페이지 이렇게 쭉 줄어들거든요. 얘는 시험 막판에 한 이틀 남았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시험장에 가져가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PPT가 한 1000몇 페이지 되잖아요. 그거를 한 3분의 1로 확 줄여가지고 자, 피니싱 터치라고 하죠. 보통 피니싱 터치 할 수 있도록 만든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제가 덜어낸 자료들도 있는데 일단 이 피니싱 터치 자료는 반드시 다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대망의 수출입 통과 1과목 들어갑니다. 앞에 이제 폭풍을 앞두고 있는데, 그죠? 폭풍같이 우리 3시까지 진행할 건데, 원래 모든 일이 시작할 때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심호흡도 한번 하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기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학원 측에서 어느 정도 열어놓을지를 제가 아직 몰라요. 근데 이거 끝나고서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가지고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학원 측에 요청을 하면 학원 측에서 라이브 특강 보기를 뭐 하루라든가 이틀 정도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와 계신 분들이 수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라이브 강의를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지금 고생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라이브 특강 같은 경우 열어놓는 건 제가 한번 의견 수렴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1과목이에요. 심호흡 한번 하셨죠? 이제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엄청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있지만 마음에서는 아주 조급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 조급한 텐션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PPT 중에 이렇게 웃고 있는, 여러분들은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이렇게 울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웃고 있는, 비웃는 거 아닙니다. 비웃는 거 아니고 이렇게 웃고 있는 애들은 저랑 같이 다룰 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하지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요게 딱 이 PPT 요 표시가 있으면 제가 쭉쭉 넘어갈 거고, 안 다루고 넘어갈 거고, 예를 들어 이렇게 4, 5분만 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피니싱 터치할 때만 보시라고 하는 그런 표시 마크입니다. 그래도 안 보면 섭섭한 것들은 제가 중간중간 다루기도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갑니다. 시간 서론이 길었죠. 자,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체 관세법의 전체 개념이 다 들어가요. 1과목에. 그래서 시험을 어렵게 내려면, 얘가 사실 관세법이 쉽게 내려면 1과목이 쉽게 내려면 매우 쉽고요. 어렵게 내려면 제일 어려운 게 여기 1과목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전체 범위가 이건데 얘는 관세사를 위한 범위고요. 관세사 시험을 위한 범위고 보세사를 위한 범위가 예를 들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요새는 이런 데서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근데 이걸 위해서 예를 들어 뭐 세율을 전체를 다 공부한다던가 아니면 관세평가를 다 공부한다던가 너무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맞출 수 있는 거를 다 맞추자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1과목에서는 불이의 타격 문제가 요새 많이 나와요. 3문제, 4문제, 많게는 4문제 정도까지 아예 관세사 정도급까지 공부 안 하면 못 푸는 거. 그런 것들은 버리시고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출 수 있도록 진행해보죠. 자, 관세 개요. 특정 키워드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셀프 학습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강제성이 있고요. 직접세가 아니라 소비자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간접세, 그리고 자유무역의 관세는 장벽이 되고요. 부가징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가 되고요. 그리고 국세의 성격과 소비에 따라 부과되는 소비세 성격, 그리고 물건에 따라 부과되는 대물세 성격, 그리고 수입건마다 부과되는 수시세 성격, 전기세가 아닌 수시세 성격 등이 있었습니다. 자, 용어의 정의, 특히 중요한 건 반송과 통관이었죠. 반송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통관의 영역에서는 반송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어디가 시험에 나와요? 이 부분. 거쳤으면 반송이 아니라는 거죠. 자,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 이 세 가지를 의미를 했고요. 자, 중요한 거 외국 물품과 내국 물품의 정의였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가 나와주는 게 공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인 없는 바다에서 누가 잡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위가 정해지죠. 주인 없는 바다에서 외국 사람이 잡았어요. 그럼 무슨 물품? 외국 물품. 주인 없는 바다에서 우리나라 선박이 잡았어요. 그럼 무슨 물품? 내국 물품. 관세법상 물품은 딱 두 가지입니다. 외국 물품 또는 내국 물품. 그렇게 해서 구분하는 거 자주 출제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입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기본적으로 반출이 돼야 되는데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거나 즉시 반출 신고를 받아서 어찌됐건 국내 유통 상태로 되어 있다면 뭐다? 기본적으로 내국 물품의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된다고요? 어떤 설명을 적어놓고 이게 외국 물품이냐, 내국 물품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출제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법적인 원칙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기간과 기한. 기본적으로 납세 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납부기 한은 기본적으로 며칠이다? 다 15일이다. 근데 각 어떤 납부의 형태에 따라서 앞에 붙는 이 수식어들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라는 거였죠. 자,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 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됩니다. 자, 기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어요. 적재 화물. 이거 어떤 분이 질문 주셔가지고 지금 생각난 김에 설명을 드리면 적재 화물 목록 같은 경우 일단 복습부터 해볼까요? 수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는 몇 년? 5년입니다. 수출과 반송 관련된 서류 몇 년이에요? 3년 보관해야 돼요. 적재 화물 목록과 보세와 관련된 서류는 2년 보관하면 돼요. 근데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 기출 중에 적재 화물 목록은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된다. OX? X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출제자는 5년의 범위에서 2년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선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이 결국 몇 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5년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적재 화물 목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X지만 적재 화물 목록은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해야 한다 하면은 맞는 선지가 되죠. 조금 치사하긴 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약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기본적인 왁구를 외워주시고 이렇게 출제자가 장난칠 수 있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가격과 관세 부과 징수. 지금 PPT로 보고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자, 과세 물건,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 자, 그리고 수입 물품의 세관장이 부과하는 세금, 원래 세무서장이 다 국세 같은 경우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세관장이 부과하는 건 뭐예요? 부, 지, 담, 지, 개, 주, 교, 농. 얘네들에 대해서만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법인세,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나요? 없죠. 유류세, 세관장이 부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암기식 따가지고 다음 중 세관장이 부과할 수 없는 세금은 요거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과세 표준은 기본적으로 가격과 수량에 따라 종가세 또는 종량세로 정해지죠. 자, 과세 가격의 결정. 요새 여기에서도 좀 출제를 시키는 드릉드릉한 문제가 있는데 상세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돼요. 그죠? 고민할 필요 없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건 실제 지급 가격, 실제로 얼마 주고 샀는지 플러스 가산 요소, 그리고 공제소가 있다면 공제소를 빼준다. 이런 식으로 관세를 구하게 되는데 시험에 출제되는 건 이 부분이죠. 뭐요? 가산 요소. 우리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럼 100만 원의 관세는 당연히 부과하겠지만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 있는 관세 표준. 많이 나온 뭐야? 가산 요소죠. 몇 개 있어요? 6개. 수수료와 중개료, 포장비 및 자재비, 그리고 생산을 지원하는 붕어빵 만들 때 붕어빵 팥을 내가 붕어빵을 사는 사람이지만 팥을 공급해줘요. 그럼 그 팥만큼 단가가 빠지겠죠. 싸게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썼다? 가산 요소로서 관세를 부과하게끔 만들었었다. 그래서 권리사용료나 사유기소기 이렇게 운임보험료 6개가 되고 특히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거 어떻게 출제돼요? 포함으로 출제되죠. 구매 수수료는 제외한다. 즉 구매 수수료는 가산 요소로서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산 요소에서 제외한다는 거니까 가산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 요소 6개 각각의 특징 공부해 두시고요. 자, 공제 요소는 4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관세는 수입항 도착 시까지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수입항 도착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 그렇죠? 요 3개는 기본적으로 관세에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빼줘요. 수입 후에 발생하는 건설, 수입항 도착 후에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그리고 이미 도착 이후인 우리나라에서 부과되는 어떤 세금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연불이자는 우리 아까 배웠듯이 대물세죠. 대인세가 아니라 관세 성격상 대물세죠. 물품의 대가에 대해서 부과해야 되는데 연불이자 같은 경우는 물대가 아니라 금융비용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세에서 빼줘야 된다. 그래서 크게 이 4가지.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건 가산요소의 특징을 물어보거나 또는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섞어놓고 2개를 구분하는 거. 요 위주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과세물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 신고 때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죠. 정상적인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시험에 나오는 건 여기 부분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저 수업 시간에 다뤘으니까 각각의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이 각각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 주셔야 뒤에 특별 납세의무자 파트, 납세의무자 파트에서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죠. 네, 저는 같이 다루진 않을게요. 그죠? 네. 자, 적용 법령.
과세 물건 확정 시기든 법률이 계속 우리 지금도 계속 법률 개정 때문에 힘들잖아요. 사실 강사인 제가 제일 힘들어요. 한 근 20가지 정도가 넘는 그 고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저도 이 개정할 때마다 그 개정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 놓고 야, 한날 한시에 동시에 개정해 이러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죠. 어찌됐건 수입 신고 당시에 법령에 따라 부과를 하죠. 기본적으로 과세물건 확정 시기든 적용 법령이든. 자, 예외적으로는 뭐예요? 보세 건설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반입과 건설 기간까지 건설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보세 건설장이었죠. 그러니까 법률이 그동안에 많이 개정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에 적용 법령을 택한다. 자, 그리고 과세환율 같은 경우에는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이거 과거에 공부하신 분들은 뭐 왜곡한 매도율, 매입률 있는데 머릿속에서 싹 지워버리시고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 이게 최종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자, 원칙적 납세의무자. 기본적으로 물품의 주인인 화주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화주가 아닌 이상은 위탁 수입 같은 경우에는 위탁한 자 또는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같이 거기에 수화인으로 적혀 있는 사람들 또는 양도를 받은 경우에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둘이 경합 시에는 특별납세의무자가 된다. 특별납세의무자는 생략하지만 여러분들은 공부해 주셔야죠. 자, 납세의무의 소멸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권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둘 중에 한 문제는 출제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관세 부가권의 제척기간. 일단 부가권 뭐죠? 납부고지서를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고지서를 못 받으면 관세를 안 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법률적, 형식적 요건상. 그래서 이 부가권은 납부고지서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 존속기간을 바로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럼 그 제척기간이 사라져버리면 납부 의무는 소멸하게 되겠죠. 납부고지서 줄 수가 없으니까. 기본 몇 년이에요? 5년인데 부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제척기간이 몇 년으로 늘어난다? 1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하루, 이틀, 석삼, 너구리 이렇게 계산하느냐? 수입 신고한 날에 우리 제척기간 계산할 때 항상 뭐가 중요했었어요? 다음 날이라는 키워드 들어가 있는 날을 꼭 우리 선지에서 확인했어야 된다고 기억나시죠? 네, 다음 날이라는 키워드. 자, 예외적인 부분은 같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꼭 보셔야 돼요. 특례적인 제척기간도 넘어가고요. 자, 바로 소멸시효로 넘어갑니다. 소멸시효는 부가권으로 인해서 납부고지서를 내가 납세의무자인데 받았어요. 받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납부고지서는 받았어. 안 내면 체납이 발생하죠. 체납이 발생한 순간 누가 등장을 해요? 우리 왜 그 TVN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뭐 384 뭐 기동대 뭐 해가지고 세금 거두러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징수를 할 수 있는 빨간 딱지, 쉽게 말해서 빨간 딱지 붙일 수 있는 권리가 징수권인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과세관청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언젠가 내겠지. 뭐 기다려라. 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없애버려요. 위에서 절대자가 법의 절대자가 보고 저 세관 공무원은 아주 게을러.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징수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돼요. 그럼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이 징수권, 빨간 딱지 붙이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징수권이 날아가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납부 의무의 소멸 파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징수권은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이냐? 기본 5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기본 5년이고 5억 원 이상의 고액의 관세는 10년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역으로 2번을 보고 1번을 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편하겠죠. 자, 기산일까지 보시면 납부기한이 완료된 날, 그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납부기한이 완료된 날까지는 납부해도 돼. 우리 왜 고지서가 26일까지 내라고 하면 26일까지 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26일에 냈다고 해서. 그 다음 날이 27일에 냈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죠. 자, 환급 청구권도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자, 시효의 중단과 정지. 중단은 뭐라고 했었죠? 초기화. 그 기간을 초기화시키는 거고 정지는 뭐예요? 우리 동영상 바에서 잠깐 일시 정지했다가 다시 진행하는 거. 20분까지 강의 받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20분 1초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중단과 정지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중단 사유고 정지는 분할 납부 기간, 징수유예 기간,
압류 매각 유예기간 또는 사행위 취소 소송기간.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지를 서로 구분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제 부가징수입니다. 뭐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 가끔 나와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러니까 원래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를 하는 게 맞는데 뭔가 꼬로만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수입신고 수리해서 물건 내보내기 전에 일단 물건 견질로 잡아두고 그 전에 심사해야 되는 것들. 기본적으로 성실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 체납하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세액심사,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신고납부제도에서는 우리가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서, 신고하는 세액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죠? 뭘 잘 모르냐? 100만 원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120만 원 내야 돼, 관세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액의 변경 제도가 있는데 매우 중요하죠. 일단 요 슬라이드는 크게 왕별표 하나 해두시고 이번에도 나옵니다. 자, 납세의무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정정의 키워드는 세액 납부 전에 한다는 시기적 규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과부족을 다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해요. 아직까지 건드린 적은 없어요. 자, 정정에서 건드린 부분은 납부기한은 당초 납부기한 1월 16일이 당초 납부기한이 있으면 중간에 1월 11일에 한번 정정했어요. 그래도 1월 16일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거죠. 당초 납부기한. 자, 보정은 신고 납부까지는 끝냈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덜 냈어요. 그때 바로 잡는 게 보정이죠. 자, 부족하다는 알게 되는 등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 언제요? 보정 신청을 한 날까지가 납부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납부한다.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는지 보정의 신청 기간과 납부기한 체크. 자, 수정 및 경정은 수정은 보정이랑 똑같아요. 다만 즉 부족할 때 제가 더 내겠습니다 하는 건데 기간이 중요하죠. 보정기간. 앞에서 나왔던 이 보정기간이 지난 이후로 바로잡을 때 수정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보다는 누가 더 게을러? 납세의무자가. 수정을 할 때가 더 게으른 납세의무자예요.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돼요. 보정은 가산세가 없어요. 보정이자라는 건 있는데 모르셔도 되고 보정은 가산세가 없지만 수정신고는 게으른 놈이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납부기한까지 체크. 자, 유일하게 납세의무자가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제도는 경정청구라고 해요. 경정청구. 그래서 이 과다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으로 공부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이제 뽑으셔가지고 색깔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라는 부분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시면서 지금 막 팔짱 끼고 이렇게 엉덩이 쭉 빼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진짜 이거 중요한 시간인데요. 어찌한지 몰라, 진짜. 자,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5년 체크하시고 납세 신고. 그리고 이 경정 청구가 되면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세관장이. 그래, 너 많이 내서 억울했겠구나. 돌려주겠다. 아니면 안 돌려주겠다. 이 기간이 2개월이라는 겁니다. 자, 경정은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징수금액의 최저한 공부해보시고 10,000원이었죠,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진 않은 장이에요. 쓱 넘어갑니다. 감면. 자, 감면. 납세의무자한테 세액 혜택을 주는 거죠.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신청을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고 이게 원칙이에요. 요 날짜 기준으로 장난을 쳤었죠. 예외적 감면 신청 시기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요 5일로 장난을 계속 치니까 5일 체크하시고요.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소액물품 면세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타시험, 보세사 말고 타시험은 중요한데 보세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 금액 기준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1번 동그라미의 이 다목과 2번 동그라미의 이 과목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목이 상용경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면세가 되는 애들이고 과목은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면세가 되는 물품이라 서로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혼자 보실 때 다시 한번 체크 지금 해드렸으니까 보시고요. 자, 여행자 휴대폰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세, 자진신고 경감액. 우리 비행기 탔을 때 뭐 사신 거 있나요? 하면서 비행기 우리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뭐 이렇게 작성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자진신고서예요. 그 자진신고를 잘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면세 한도가 지금 2024년 기준 800불이죠. 그러면 20만 원을 넘지 않는 800불을 넘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800불을 넘은 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쓱 넘어가면 됩니다.
이게 중간중간 개정이 돼가지고 헷갈리실까봐 과거 강의 들으신 분들은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2024년 최종이고요. 그리고 술이 2병까지 면세고 담배가 200개비, 향수가 100ml인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별도로 공부하지 마세요. 자, 11번 재수출 면세입니다. 재수출 면세랑 재수입 면세는 개념 정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수출 면세는 들어오는데 앞으로 다시 나갈 걸, 미래에 다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들어올 요때 감면을 받는 겁니다. 즉 들어올 때 세관장한테 우리 나갈 거니까 관세는 소비세죠? 우리 들어왔다가 바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면제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요때 면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이후에 나가는 거, 요 일정 기간 이후에 나가는 게 바로 재수출 면세고, 요걸 어기면 얼마예요? 500만 원의 가산세를 받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노란색 친 부분, 출제자가 다 장난친 부분이니까. 아, 참고로 제가 파란색으로 정해진 이렇게 볼딩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파란색은 뭐냐면 출제자가 아직까지 건드리진 않았어요. 근데 앞으로 제가 만약에 출제했을 때 이 노란색 말고 다른 부분에서 한번 출제해봐라, 새로운 마인드로 출제해봐라 했을 때 뭐 요런 데서 다른 요런 데서 출제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공부할 만한 출제 포인트를 짚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같이 해두시고, 다만 파란색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출제자가 손을 댄 이 부분에서 또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은 앞으로도 잘 포인트로 짚히지 않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노란색에 항상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수입 면세는 뭐예요? 이미 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올 때, 요때 면제를 해주는 게 재수입, 다시 수입됐을 때 면제를 해준다고 해서 재수입 면세예요. 몇 년? 2년이죠. 여기까지 보시고, 납세자 권리및 불복 절차. 납세자 권리는 과세전 이것도 내용이 많은데 과세전 적부심사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세전 통지. 때리기 전에, 원래 우리 수술시키기 전에 뭐 조폭영화 이런 거 보면 수술시키기 전에 보호자 동의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러면서 겁주잖아요. 보호자 동의 받는 게 과세전 통제라고 해요. 이렇게 때리기 전에 과세전을 통제하는데, 지금 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중요한데 이 1번부터 6번까지는 그 수술 동의를 안 받고 수술시켜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과세전의 통지를 안 하는 과세전 통지 생략 대상인 게 바로 1번부터 6번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중요했었죠. 다시 한번 이 노란색 부분에 집중하셔가지고 복습하실 때 보시면 되겠고요. 뭐라고요? 1번부터 6번까지는 과세전 통지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애들이에요. 자, 그렇게 과세전 통지를 받았을 때는 억울할 수도 있죠. 아, 저희를 수술시켜주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30일 안에 적부심 청구를 해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이거 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3번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요. 심사와 심판. 심사와 심판 뭐 조항으로는 막 20, 30개 조항 되는데 요 표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나오면 틀리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관장이 처분을 하겠죠. 때리는 거고 요거를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의 신청을 여기까지 가는 여러분 기본 강의는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를 말로 한번 만들어 보면 이렇게 출제자가 출제할 수 있죠. 이의 신청을 거친 후 심사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거치고 심사 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결정은 이미 됐고 통지받은 날부터 여기에서 보통 장난을 치죠. 며칠이에요?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요 세 번째 것도 출제자가 말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세관장의 처분을 받은 뭐 화주나 납세의무자는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어려울 게 없으신 게 다 90일이에요. 뭐만 빼고 이의 신청에 대해서 결정하는 건 세관장이 하는데 얘만 날짜가 30일이에요. 날짜로 주로 출제되는데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만 세관장이 하고 얘는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뭐 며칠이다? 90일이다. 얘 하나 더 빼고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는 90일이랑 3월이랑 똑같은데 사실은 다를 수 있죠. 근데
3월은 28일 막 6년 29일 이런 거 껴버리면 뭐 89일일 수도 있고 91일일 수도 있고 이래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만 결정기간이 3월이었다. 이 두 개만 집중하시면 되는데 얘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얘로 장난칩니다. 거의. 되겠죠? 날짜 위주로 공부. 자, 그다음에 통관 들어갑니다. 자, 1관은 안 할 거고요. 2관 원산지의 확인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완전 생산 기준 얘는 기초 생산품들이 주로 들어가고요. 3번 변경 기준. 자,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 이런 애들은 품목분류표상 6단위에 다시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자,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그래서 어떻게 출제돼요? 요거 갖다가 4단위나 2단위 이렇게 바꿀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외우시면 돼요. 아, 요거 숫자 6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고 얘도 최초로 안 바뀌는지만 보시면 돼요. 출제 포인트는 딱 2개예요. 이 외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 여기.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특수물품 원산지 결정 기준은 물품의 특성에 따라 원산지를 따라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이렇게 3가지가 있었고요. 직접 운송 원칙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등의 통관 제한. 기본적으로 우리 원산지 표시가 15포인트 글자가 잘 보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글자가 기본적으로 안 보이고 뭐 궁서체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무슨 이탈릭체 흘림체로 작성해서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경우나 또는 러시아산인데 중국산으로 돼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안 돼 있어. 뭔 배짱이야 이거는. 이런 애들은 어때요? 통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원산지 허위 표시 물품, 원산지 부정 표시 물품, 원산지 미표시 물품은 통관이 제한되겠다. 자, 환정 물품 등에 대한 유치입니다. 요 1번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자, 세관장은 일시에 육지에 내려지거나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 또는 복합 환적되는 외국 물품 중 중국에서 출발했는데 부산항에 들렸다가 환적해서 예를 들어 일본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부산항에서 세관 담당 반장이 까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로 돼 있어. 말이 되나요? 산동성에서 출발했는데 부산에 도착해서 까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뭐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화장품의 대외 인지도 이런 게 높으니까 화장품 같은 제품들은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제도였었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늘 출제를 해왔고, 그럼 유치를 한다는 건 점유권을 박탈시키고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보관이 들어가고 유치 통지를 해주고, 야, 네 거 지금 잡아놓고 있다. 그리고 야, 원산지 다시 니들 똑바로 바꿔. 한국산 말고 딴 걸로 똑바로 바꿔. 명령을 잘 들으면 유치를 해제해서 그래, 진작 그랬어야지. 다시 너 일본으로 나가. 라고 할 수 있고, 명령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팔아버리죠. 그죠? 우리나라 공권력, 근데 이렇게 팔아버리면 사실 외교 분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화주의 중국 물품을 막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매각은 잘 이루어지진 않아요. 실무적으로는. 일단 1번을 바탕으로 해서 쭉 어떤 흐름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원산지 증명서 기본적으로 혜택 받으려는 세율적인 혜택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하는 것들. 여러분들은 보세사를 합격하고 이 우리 삶이라는 바다에서 고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엄청 큰 고래. 이렇게 큰 덩치 큰 고래가 새우가 와서 개기면 여러분들 신경이 났어요? 여러분들은 딱 캐파나 그릇이 이렇게 큰 고래인데, 그죠? 그래서 새우가 개기면 원산지 증명서 이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쓴다 이거예요. 원산지 증명서 생략 대상입니다. 그죠? 새우가 개기면 원산지 증명서는 생략된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되면 귀찮은 애들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제외 부분 2번의 우편물 제외 부분이랑 3번에 15만 원, 4번에 무상으로 요 3가지 꼭지에 동그라미 하시고 복습하십시오. 자,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소급하여 1년인데 그냥 1년이라고 일단 체크해 두세요. 1년.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통관의 제한입니다. 야, 수출입의 금지. 별표 다시 한번. 별표 크게 빵.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헌, 정, 화. 기억나시죠? 기억났으면 됐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는 길에도 가슴 한켠이
좀 아련한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매년 라이브 특강을 진행해도 라이브 특강 때가 가장 조금 좀 찌릿하니 좀 아련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얼마나 그거겠어요. 좀 절박하잖아 지금. 그죠? 10살밖에 안 남았는데 왠지 이 라이브 특강에 1번에 답원, 2번에 라번 이걸 해줄 것 같은 거야. 그런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제가 저기 출제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시험지 이렇게 훔쳐보고 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대를 어떻게 부응할까? 그것 때문에 참 가슴이 좀 찌리한데 어찌됐건 수출입의 금지 관련해서는 한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헌정화 기억을 좀 해두시고 요거를 반영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애들도 있죠.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헌정화 요 세 가지 애들은 수출입이 금지가 된다.